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모든 분들이 들으셔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69살 박명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한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남편은 아들이 20살 되던 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는 오직 우리 진우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치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은 김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요.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부터요. 올해 4월 15일이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런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저는 아침부터 우리 진우를 위해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손으로 담근 김치만 먹고 자랐거든요. 시집간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맛있는 김치 많이 파는데. 며느리 수정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우리 진우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맛이야. 진우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손이 많이 갔지만 즐거웠어요.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김치가 완성됐어요. 통에 넣어서 차에 실고 진훈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원양어선에서 일하느라 3달째 바다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수정이만 있었어요. 진훈의 집은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5평짜리 깨끗하고 예쁜 집이죠.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의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수정아, 나야. 김치 담가서 가져왔어. 아, 어머니, 깜짝이야. 미리 말씀해 주시지. 수정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뭔가 당황하는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냥 갑자기 와서 놀란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김치 냉장고에 넣어둘게. 새로 담근 거니까 며칠 있다가 먹어. 아, 네, 고생하셨어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죠.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수정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피했어요. 평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통을 김치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위쪽 칸은 이미 다른 반찬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아래쪽 칸을 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아래쪽 칸에는 김치도 반찬도 아닌 것이 들어있었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쌓인 채로 하얗게 얼어붙어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기인가 싶었는데 모양이 이상했어요. 너무 작았거든요. 가까이 들여다보려고 손을 뻗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수정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날카롭고 긴장된 목소리였죠. 뭘 하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수정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아, 김치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좀 이상하네.
아, 그건 그냥 고기예요. 진우 오빠 좋아하는 고기. 수정이가 서둘러서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수정이의 행동이, 표정이, 목소리가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 있었죠. 그래, 차 한 잔 마실게.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하얀 덩어리가 정말 고기가 맞을까? 왜 수정이가 그렇게 당황했을까? 수정아, 진우한테서 연락 왔어? 아, 네. 어제 전화 왔었는데 바빠서 길게 못했어요. 그래, 언제 들어온다고 했어?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수정이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진우 이야기만 나와도 환하게 웃곤 했는데 그날은 뭔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차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하얀 덩어리가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진우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그래. 어제 김치 가져다 줬는데 수정이가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글쎄, 평소보다 말이 없고 얼굴도 창백하고 혹시 둘이 싸웠어? 아니요, 전혀요. 수정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뭐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 그럼 제가 집에 전화해 볼게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정말로 현실이 됐어요. 일주일 후의 말이에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급하고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집에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혹시 수정이네 집에 가실 일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수정이가 연락이 안 돼요. 어제부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럼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 저는 내일 저녁에야 들어갈 수 있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녀와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바로 준비했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서 진훈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벨을 눌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죠. 이상했어요. 수정이가 어디 갔을까? 진우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옆집 아줌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 며느리님 찾으시는 거예요? 네, 혹시 수정이 어디 간 거 보셨어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못 봤어요. 그런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요? 네, 뭔가 끌어당기는 소리?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도 아마 청소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좀 이상했어요. 가슴이 더욱 불안해졌어요. 뭔가 일이 생긴 건 분명했어요.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있지 않을까요? 응급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관리인과 함께 집에 들어갔어요. 집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 같은 게 강하게 났거든요. 수정아, 어디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방을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수정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엌에 가서 보니 김치 냉장고 주변이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새로 산 것처럼 반짝반짝했거든요. 평소에 수정이가 그렇게 꼼꼼하게 청소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일주일 전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김치 냉장고 안에 있던 그 이상한 덩어리가 말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아래쪽 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났어요. 관리인님, 혹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아직 실종 신고를 할 정도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수정이의 목소리였어요.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수정아, 어디 갔었어? 진우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아, 죄송해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정에 다녀왔어요. 수정이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거든요. 관리인은 안심하고 돌아가셨고 저와 수정이만 남았어요. 수정아, 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나도 가볼게. 진우한테 연락해서 괜찮다고 하자. 네, 고생하셨어요. 집을 나서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수정이의 표정, 행동, 그리고 그 냄새, 모든 게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본 그 덩어리가 뭐였을까? 왜 수정이가 그렇게 당황했을까? 그리고 오늘 그 소독약 냄새는 뭐였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수정이네 집에 가서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정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오시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넌 여기까지 왜 와? 그냥 진우 오빠가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평소에 수정이가 저희 집에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마시자.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정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제 집에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보셨죠? 이상한 거, 뭘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리를 잘못해서 좀 어수선했을 텐데. 수정이의 눈빛이 저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별로 이상한 건 못 봤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모든 게 이상했거든요. 그 냄새도, 너무 깨끗한 냉장고 주변도, 수정이의 창백한 얼굴도. 수정이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아니, 악몽이었죠. 꿈에서 저는 다시 김치 냉장고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얀 덩어리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고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꿈에서 깬 후에도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수정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가장 친한 친구인 정수기에게 전화했어요. 수가, 나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할까? 그래, 뭔데?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본 이상한 덩어리부터 수정이의 행동, 그리고 그 냄새까지. 명순아, 그거 혹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신고? 뭘? 글쎄, 너무 이상하잖아. 특히 그 냄새 이야기, 뭔가 큰일이 난 건 아닐까? 정수기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자.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수정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전화해서 방문한다고 했어요. 수정아, 나야. 반찬 좀 가져다 줄게. 아, 네. 괜찮은데요. 아니야. 진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또 그 냄새가 났어요. 지난번보다는 약했지만 분명히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수정아, 여기 왜 이렇게 소독약 냄새가 나? 아,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업체를 불렀어요. 그래? 언제? 이틀 전에요. 수정이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준비된 대답 같았거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치냉장고 쪽을 살펴봤어요. 수정아, 김치냉장고 새로 샀어? 네? 아니요. 왜요? 너무 깨끗해서 새 것 같아. 아, 청소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저는 김치냉장고 옆에 있는 쌀독을 봤어요. 평소에는 없던 큰 쌀독이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도자기로 된 아주 큰 옹기였죠. 이 쌀독은 언제 샀어? 아, 얼마 전에요. 쌀을 많이 사게 되어서. 하지만 이상했어요. 수정이는 평소에 쌀을 조금씩 사서 먹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큰 쌀독을? 더 이상한 건 그 쌀독이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크기에 비해서 말이에요. 쌀이 많이 들어있나 보네? 네, 좀 무거워요. 수정이가 제 시선을 피하려고 했어요.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날도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 진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진우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혹시 수정이가 진우에게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많이 힘들었지. 살도 빠진 것 같네. 괜찮아요. 집에 오니까 좋네요. 수정이는 어때요? 잘 지냈나요? 진우가 아내에 대해 묻는 걸 보니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글쎄, 좀 이상하긴 했어. 연락도 잘 안 되고 얼굴도 안 좋고.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진우가 집으로 간 후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날 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정이가 이상해요. 그런데 그날 밤 뭐가? 집에 왔는데 수정이가 계속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숨긴다니? 글쎄요, 제가 뭘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다른 얘기로 돌리려고 해요. 진우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엄마, 집에 쌀독이 하나 생겼는데 너무 무거워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봤던 그 쌀독 말이에요. 진우야, 그 쌀독 열어봤어? 아니요. 수정이가 열지 말라고 해서. 왜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쌀독에 뭔가가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쌀이 아닐 거라고요. 진우야, 내일 내가 다시 갈게. 우리 함께 확인해보자. 다시 건의보대.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쌀이 아닐 거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우와 함께 집에 있기로 했어요. 수정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진우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정이는 평소와 다르게 너무 밝게 굴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진우 오빠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저는 수정이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죠. 수정아, 쌀독 좀 보자. 진우가 너무 무겁다고 하던데. 그 말을 하자마자 수정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죠. 아, 그냥 쌀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자. 어떤 쌀인지 궁금하네. 저와 진우가 쌀독 쪽으로 가니까 수정이가 앞을 막았어요. 정말 그냥 쌀이에요. 굳이 보실 필요. 수정아, 왜 그래? 쌀 보는 게 뭐가 문제야? 진우도 이상하다는 듯이 수정이를 봤어요. 그냥 정리가 안 되어서.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수정이의 반응이 너무 과했거든요. 수정아, 비켜. 우리가 확인해 볼게.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정이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듯이 비켜섰어요. 저와 진우가 쌀독 뚜껑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쌀이 보였어요. 하얀 쌀이 가득 들어 있었죠. 봐요, 정말 쌀이잖아요. 수정이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쌀독이 너무 무거운데 쌀만으로는 그렇게 무거울 수 없었거든요. 진우야, 쌀을 좀 파보자. 엄마? 뭔가 이상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어. 저는 손으로 쌀을 파기 시작했어요. 수정이가 막으려고 했지만 진우가 말렸어요. 쌀을 한 줌씩 파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우야, 이거. 진우야. 더 파보니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뭔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일주일 전에 김치냉장고에서 봤던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정아, 이게 뭐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수정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게 뭐냐고. 진우도 창백한 얼굴로 수정이를 봤어요. 수정아, 설명해. 이게 뭐야? 수정이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더니 뭘 할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저는 다른 남자와 그래서 이 아이를 죽였다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수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었을 때 수정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하지만 저는 신고했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경찰이 왔을 때 수정이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진우가 바다에 나간 동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였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김치냉장고에 숨겨두었는데 제가 발견할까봐 쌀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수정이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나중에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죠. 그 후 진우는 한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는 그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도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됐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진우는 농사를 짓고 저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진우는 며칠씩 말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진우도 웃음을 되찾았고, 저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어요.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몸이 떨려요. 만약 제가 그때 그 이상함을 무시했다면? 만약 수정이의 말을 그냥 믿었다면? 그 끔찍한 일이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리 믿고 있던 사람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요. 진우에게도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아들이 그런 배신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지금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진우와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수정이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면회를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진우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배신을 당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아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진우도 언젠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주변에 이상한 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가족을 의심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아무 죄 없는 아이의 생명은 더더욱요. 저는 그날 이후로 김치를 담그지 않아요. 김치 냉장고를 보면 아직도 그날이 떠올라서요. 진우도 김치를 먹지 않아요. 마트에서 사온 다른 반찬들로 식사를 해요. 언젠가는 다시 김치를 담그는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준다고 하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진우와 함께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할 줄도 아시길 바라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